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요구사항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분의 각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사귈 때는 그 둘이만 좋아하고 둘이만 사랑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고 결혼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결혼해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건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실수하지 않는, 그리고 좋은 배우자분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결혼할 때 배우자만 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배우자만 보시지 마시고 꼭 집안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요구사항은 양쪽의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혼해보면 한쪽 부모님은 너희만 행복하고 너희 부부만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돼, 너희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사소한 요구도 계속 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안부 전화해라, 행사는 당일에 해라, 어른 생일은 당일이라 하는 거다, 너희가 맞벌이해도 그 생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다, 누구 생일을 놓치지 마라, 등등등등등. 이게 들었을 때는 뭐 다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요구사항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부부는 요구사항이 좀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각자 부모님,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식인 분이 조절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면요,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고, 그리고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자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요구사항이 적으시면서 독립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요구사항을 보면서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제가 김구라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김구라님이 마침 어머님이 혼자 백신을 맞으러 가셨나봐요. 갔다 오셔서는 내가 자식이 없니 뭐가 없니, 내가 병원에 나 혼자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구라님을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어른들, 시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병원에 설마 혼자만 자식이 안 모시고 왔을까요? 병원에 많은 분들이 혼자 오세요. 저도 가서 보면은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와서 예방접종도 맞으시고 병원 치료도 하세요. 왜냐면 자녀분들이 뭐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어서 그것을 못 챙겨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한쪽 부모님은 너희만 잘 살고 너희 부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챙겨드리는 뭐 용돈이라던가 행사에 참여하면 너무 고맙다 해서 이렇게 끝나시는 부모님이 계신가 반면에, 정말 주사 하나 맞고도 좀 서운하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병원 하나하나 아픈데 그런 것도 같이 가시길 원하시거나, 안부 전화 꼬박꼬박 하시길 원하시거나, 주말에는 꼭 와서 잠을 자기를 원하시거나, 정말로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결혼 전에는. 왜냐? 배우자만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근데 결혼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많은 거를 자녀분들이, 본인 부모님, 요구사항이 많은 부모님의 자녀분이 그걸 조절을 잘하면 가정에 불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그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요. 또 그런 분들의 부모님의 밑에 있는 자녀분은 또 그 요구사항을 다 듣죠. 근데 본인이 다 해결하고 기분 좋게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다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상대 배우자가 그 본인의 할 일을 안 한 것처럼 이제 요구를 하시게 되고 싸움이 되고, 그 하나의 요구사항이 이 자녀분한테 들어가시고, 이 결혼한 이 배우자분이 본인의 부모님이 요구사항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배우자, 결혼한 이 배우자가 역할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의 사이는 당연히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부모님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배우자가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 요구사항이 없는 부모님께도 잘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여기는 너무 심플하고 요구사항이 없으시고 본인의 부모님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분이 그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잘 시켜서 요구사항을 줄여간다면 부부관계는 유지하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요구사항이 많은 부모님이 두신 자녀분이시라면 결혼 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조절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못하신다, 요구사항이 많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모님을 못 이긴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 배우자를 만나실 때 똑같이 해드릴 자신 있으면 결혼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 부모님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배우자님을 만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은 정말로요, 나와 함께 살 배우자만 보지 마시고요, 집안과 집안의 관계로 이혼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배우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배우자님과 좋은 집안,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집안은 경제적인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진 집안의 부모님들도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